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치킨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주창해 오던 3800p, 그러니까 9월부터 10월 사이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쉬어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 기조, 연준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고,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느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금리 인하, 그 인원에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언제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3800p 정도 수준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물량만큼 좀 털어주고 다시 한번 또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시장이 안 좋을 땐 버블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각종 기업들, 특히 기업들은 상당히 경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은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각종 경제 수장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게 버블론에 대한 부분에서 가깝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AI 같은 경우는 성장 가도를 가고 있는 것들이니까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논란에 휩싸여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단기적으로 또 주식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시장가로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낮춰주는 그런 요인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들어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부터 항상 강조해 왔지 않겠습니까? 연초에는 낮은 구간이니까 초기 비중도 30%, 50% 이런 비중으로 진행을 하다가 제가 점차적으로 올라오면서 비중을 점점 낮춰가고 있고, 최근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20%나 10% 정도 들어간 비중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의 조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들이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가 좀 급격히 내려가고 있으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굳이 평단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는 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긴 할 거야. 왜냐면 경험치가 없고 숫자로만 바라보다 보면 약간 글쎄요,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격 경쟁력, 결국은 시장가로 결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도 이제 11월 들어서 12종목에다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화 시켜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은 시장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짧은 수익률을 갖고도 우리가 빨리빨리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낮은 구간에 들어간 것들이죠.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도 매크로가 안 좋으면 좀 더 하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도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받아줘야겠죠. 그런데 우리보다 비싸게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시장이 흐름이 좀 변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또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플레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기에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방이 열려있네요 라는 표현을 갖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크게 하방이 열려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음 주죠. 다음 주 정도쯤에는 좀 더 하방으로 열려있는 부분까지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주는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여러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4,000대 초반까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분명히 한번 발생이 될 겁니다. 그 순간에서 버블론이 꺼지냐 안 꺼지냐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FOMC가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방으로는 보시지 말고요.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하방에서 올라올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우리가 조금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은 좀 수익을 좀 만들어내면서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도주 같은 경우도 대형주 이런 것들도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저희가 드리블이 가능한 비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건 3,800에서
대략 보면 4,080 요 사이로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800일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이때부터 뭐 하겠어요? 제가 코스피 두 번째 양봉 보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그 타임이 되면 우리도 과감하게 평단 조절하면서 무엇을 한다? 예, 경쟁력 확보하면서 수익을 확보해가면서 현금을 또 비중을 또 늘려가는 그런 과정을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여러분들 좀 가끔 가다 보면 제가 특히 이제 CES나 또 JP 모건 헬스케어 언급하면서 진행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가시면서 플레이를 해나가시고 그것도 평단 조절하는 거죠. 아마 CES 관련이라든지 또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처음에 초기 비중이 대부분 1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종목 비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거다. 충분히 우리가 드리블을 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장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시간을 오래 끌면서 이야기해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코스피 200이나 또 코스닥 150, 또 12월 12일부터죠. 또 편입 편출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좀 신경을 잘 안 쓰는 경향도 있는데 최근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장이 안 좋아졌으니까. 장이 좋을 땐 이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입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을 좀 체크해 놨습니다. 4일 전기, 하나인즈는 우리가 비중 10% 들어가 있고요. LG CNS 같은 경우도 뭐 낮은 구간에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스페타시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스페타시스가 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지 이해가십니까? 현대오토해봐도 최근에 보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다가 이스페타시스나 현대오토하이버 같은 경우는 편입이 되고 나면 어떠세요? 조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고 지금 현재 미리 털어졌다라고 생각해보면 조정장에서 미리 만약에 매물이 나와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12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4일 전기, LGCNS,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중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충분히 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편출 종목 중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건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합병 이슈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들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뭐 그죠? 그래서 이란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보면 일본 관광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때문에 하나투어 조금 반등이 들어올 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현금화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투자 포인트를 잡지 않는 것도 괜찮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거 BHI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있고요. LS마린 솔루션도 포트폴리오에 있고요. 유일로보틱스는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오늘 로봇 움직이는데 이거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좀 받쳐줘야 좀 치고 달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체크해보는 게 로보티즈, 클로버 이런 것들 앞으로 12월 달 정도 돼서 그러니까 12월 12일 정도 지나서 그때 공략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하고 플레이 내용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ES 있을 때까지는 좀 달려보는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고 좀 특징적인 거는 인카금융 서비스가 코스닥 120 종목에 150 종목에 편입이 됐다라는 것들 좀 특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편출되는 종목들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칩셋 미디어나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이걸 또 사실은 그렇잖아요. CES도 좀 많이 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도 좀 주의를 좀 하시면서 거래를 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도 뭐 많은 분들이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편출이 되니까요. 당연히 비중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다. 아니 조정을 더 받을 땐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것들도 체크해 가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엔 다시 또 공략 좀 체크 또 스터디 진행을 좀 해볼 생각인데요.
공략주 체크하고 스터디하는 이유는 장이 안 좋을 땐 우리는 항상 이런 종목들을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국카본이나 우리가 동성파인텍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LNG 관련된 수주 소식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같은 경우도 대략 보면 한 1.7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2026년까지는 기본적으로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27년까지도 실적은 부서질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다시 조선업이나 이런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주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주가가 5만 천 원이든 이런 거라기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우리가 낮은 구간에서 우리가 특히 시장에서 수급의 변화가 올 때 이 종목들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분명히 맞고요. 조선업은 아직도 경쟁력이 탁월한 또 업종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이 바로 LNG 선박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LNG 보냉제 이쪽 관련된 부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카본을 먼저 놓은 것은 시장에서는 한국카본을 갖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개인들도 한국카본을 더 많이 매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한국카본이 동성파인텍보다 훨씬 좋은 걸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한국카본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더 많이 알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거래를 하다 보면 이 종목별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가본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탄력성은 좋을 거다. 그래서 낮은 점이 딱 잡히게 되면 그 종목을 갖다가 공략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도 그렇고 실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년도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그래, 고점은 찍었잖아요. 그럼 고점은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내년도도 시장이 막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부터 성장해온 내용도 일단 레벨업이 된 거잖아요. 일단 2배 정도는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우리가 인지하고 가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레벨업 구간을 우리가 체크해내면서 조정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라는 것들만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점 타격이라고 하면 거의 이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스트롱하게 가야 되는 거죠. 거의 컨빅션 바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수도 있어요. 시장 수급이 워낙 좀 거시기 하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여기 25,000원 이 정도 자리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요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기는 뭐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떨굴 때 그냥 쉽게 떨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매크로 상황도 어때요? 예, 매수가 강해 들어올 그런 구간은 아니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해보면, 조정이 좀 들어왔으면 다음에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어떤 것들이 시장이 조정이 올 때 한번 어떻게 돼요? 고점 찍고 나서 눌리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죠. 정상적인 우리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딜 보고 거래해야 되냐? 그럼 35,000원과 37,000원 이 정도까지가 내년도 고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이렇게 분위기가 다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라인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한 32,000, 33,000원 이 정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더 어떻게 에이펙 때문에 발생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요. 그럼 실질적인 거래 패턴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차 지지선은 이미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2차 지지선 여기가 3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해 주면서 모니터링 해주면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 오늘도 그렇죠. 사실 오늘 조선주도 조금 조정을 받을 거야. 근데 너무 스트롱하게 놀라면 안 된다. 놀랄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쪽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이 조정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 구간을 갖다 잘 즐겨야 된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망갈 때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저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현금 비중이 좀 적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두 종목 정도는 뭐 손절이다 하더라도 소폭의 손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아프게 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두 종목은 정리해주고 뭐합니까? 현금 마련해서 내가 더 많이 조정받은 것들에서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장 손실이 적은 걸 정리하는 겁니다. 손실이 큰 걸 정리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그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손실이 크게 확정짓는 행위보다는 그것들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투자한 종목 중에서 성장주를 좀 제외하고요. 실적이나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좀 현금 비중 마련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 화이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수장고 얘네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은 없는데 회계 처리 하나 잘못, 그것도 많은데 이익이 더 나온 걸 들계상해서 거래 정지 당하는 그 거지 같은 꼴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다시 거래 정지하고 나서 거래 정지 풀리고 나는데 매크로가 똥이 됐네.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확 폭락해버린 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라고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들도 올해 내년도 가이던스 생각 이건 거의 수주를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지금 안 그래도 뭐 4쿼터에서 실판이긴 했어요. 조금은. 그런데 뭐 매크로까지 조정이 들어오니까 다시 찍고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한국 화분만 체크해드리고 말려고 했는데요. 동성 화이트까지 체크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서초동에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냥 뭐 겸사겸사 어차피 제가 준비해둔 거니까 동성 화이트 하나 정도도 준비한다고 문제가 되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 정지된 이 기간에 대한 차트는 좀 훼손시키고 나면 이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매크로에 추가적으로 악화된 것. 보통 보면 이제 기본적인 조정이 있었고요. 매크로 악화된 조정이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실적을 다시 체크하면 좋은 거면 올라오는 이런 형국을 갖다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아래쪽에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시점. 사실 이거를 볼 수 있는 간단한 점은 시점은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하나오션이나 또 생각해보면 뭐 HD 현대중공업 뭐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곳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시 전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전부터 어떻게 분할 매수해서 평단 조절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3만 원까지 무난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이던스가 있고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버려야 되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갖다 마련하고 시나리오적으로 내가 극복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 좋아 25,000원 정도까지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어. 그럼 나는 27,500원 정도까지는 평단 맞출 수 있어? 라고 생각해보면 그래 가능해? 그럼 이건 실적이나 나중에 봐줄 거야? 봐줄 것 같아. 그러면 매크로 개선 시에는 주가가 올라오겠지. 그러면 일단 구간이 어디야? 여기쯤에서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하고 시나리오 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비중 올린 거 줄이고 나머지는 또 플레이 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드리블에 대해서 상당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전적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숫자만 보고 있고 내가 본 거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전하고요. 이렇게 그냥 방송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손절하고 가? 그렇게 못하잖아.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못하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들이고 지금 같은 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걸 정리하냐? 예, 손실이 적은 거 굳이 현금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적은 걸 갖다가 정리하고 가셔서 나중에 또 극복할 때 쉽게 그러니까 장이라는 건 또 반등이 올라올 때 파괴적으로 올라와요. 폭발적으로 그것이 바로 시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관련된 또 소부장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 드린 종목인 것 같아요. HPSP. 그 낸드 시장이 좀 그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HPSP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뭐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좀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좀 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요. HPSP하고요. 이오테크닉스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우리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또 타임을 갖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내년도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나쁠 만한 이유가 없겠죠. 특히 이제 항상 보면 반도체 이제 장비 소부장 이쪽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예상치는 항상 삼성전자나 이런 SK 하이닉스가 가이드가 좋잖아요. 그러면 3분기 피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선반영해서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매크로 악화 때문에 어떻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각을 하면 바닥이 저절로 잡혀버리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1쿼터의 실적이 좀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쯤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9정 이후 정도쯤에 진행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체크업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주가상 위치상으로 많이 조정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 과거에 주가가 상승한 폭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뭐 내용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매수 잡아주면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죠. 또 바람이라는 게 언제 선반영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는 거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한 전체적으로 2024년도보다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런 사유죠. 실적이 빠졌으니까. 근데 2026년도만큼은 성장성에 대해서 점치고 있는 그런 애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크로가 가장 안 좋았을 때, 최근에 매크로가 가장 안 좋았을 때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 저점 자리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반도체 관세 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게 존재했을 때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에서 버블이나 이런 것들 내용으로서 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 27,500원부터 이 아래쪽에 이 구간을 보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이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건 내년도 봄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통 3월 달에 한 번 정도 앞으로 기대치가 좋은 종목들 다 끌어올리거든요. 그걸 좀 생각해 보게 되면 한 1월에서 구정 사이 정도쯤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어쨌든 주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기본 가치로 생각해 보면 여기를 갖다 훼손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그 펜터처 커팅이라고 하죠. 레이저 커팅. 이 기술에 대해 상당히 좀 독보적인, 또 대체 불가한 그런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또 어떻게 돼요? 그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이 공정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라고 생각하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도 아마 이거 실질적으로다가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좀 올해죠, 참. 예, 올해도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드디어 적용되는 것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실제로다가 뭐 P4, P5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한 번 또 수익을 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들어왔으면 다시 한 번 또 봐줘야 되는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실적도 괜찮고요. 근데 내년도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목표가 한 33만 원 이 정도까지 찍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정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공략해 주는 것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 여기서 수익을 냈어요. 그쵸? 참 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금 눌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 그렇죠. 이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있잖아요. 11월, 10월에부터 한 11월 초 사이에 올라간 부분 있잖아요. 그건 털어버릴 거예요. 여기는 안 볼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보라기보다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자리 쪽에 들어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체크하면서 알람 걸어두고 저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22만 5천 원, 이 정도 레벨이면 저는 충분히 제가 볼 땐 경쟁력 있는 우리가 매수가를 갖다가 단기적으로 형성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하방으로 열어두고 평단 조절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공략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하방 열어두고 다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방 열어두고 공략한 채널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채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채널들 같은 경우 지금 엄청 답답하겠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전이고요. 자, 요번에 AI 관련된 부분의 조정이 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뭘까라고 제가 좀 체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전력 설비 부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적 관련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에 지금 생각을 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모니터하는 것이 LS, 일진전기, 산일전기, 특히 산일전기 같은 코스피 200 편입, 요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요 구간, 요 마운틴만 버리면 여기도 마운틴이 요거예요. 요 마운틴이에요. 그죠? 여기 삼각형 부분 요것만 털어지면 충분히 매크로 환경 체크하면서 매수 공략해야 될 자리면 틀림이 없다라고 보고 세 종목이 다 공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세 종목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공략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이 종목 똑같이 산일전기만 제외해놓고 LS,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요거 똑같이 순서대로 다 우리가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요거 다음에도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서 모니터링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넉넉히 계시지 말고 저는 뭐 항상 이렇게 스터디를 해놔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생각해 놨다가 현금을 갖다가 평단 조절할 건 평단 조절하고 기다릴 건 기다리면서 새롭게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오는 거 공략해는 그것이 현금 비중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종목 개수가 많은 거랑 있지 않습니까? 현금 비중이 좀 들고 있는 거랑 질이 다른 겁니다. 현금 비중이 낮은 거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투자 비중이 낮은 것도 올라오는 과정에서 평단 조절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내려갈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내려간다 하면 내려가고요. 올라간다 하면 마인드는 올라가야 돼. 그것이 바로 그 멘탈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탈은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법이고요. 그래서 양봉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두 번째 양봉에 무엇이라고요? 외국인 매수가 5천억 이상, 1조 이상 연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 지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뭐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2달 연속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단 한 번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2달 연속을 하락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두 번째 연봉이 뜨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떨어진 거에 절반 정도를 회복하고 다시 가면 다시 뭉개졌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MF,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각종 위기를 다 체크해 본 결과 제 경험치로는 그 내용보다 비교시켜주면 아주 우리가 투자할 때 복잡하게 머리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편안함이 가득하도록 만들어드리고자 노력하지만 매크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없다는 거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조정을 주고 간다라고 판단 내리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엄이었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